네, 안녕하세요. 강 박사님, 요즘에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아, 네, 저희 요즘에 전두환 회고록 삭제판에서 어떤 내용을 저들이 숨기려고 하는지에 대해 제가 지금 생방송으로 방송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난주 25일 날, 월요일 날 첫 번째 방송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생방송이 진행될 텐데, 그 사이사이 저희가 지금 녹화 방송으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지난번에 한강의 그 소년이 온다의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을 했고, 그 방송이 완전 또 히트를 쳤었거든요. 네, 그 후속작이라고 할까요? 네, 또 관련돼서 또 준비를 하셨는데요. 네. 네, 오늘 어떤 내용을 또 하시게 될까요? 네. 이렇게 한강이 노벨상을 타면서 한강이 그동안 다뤘던 4.3, 5.18, 그리고 이제 성소수자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이미지를 바꾸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상을 어떤 식으로 이제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도가 그전에도 이제 여러 차례 있어 왔었고, 네네. 그걸 성공한 게 이제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노벨상 후보가 되었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네. 자, 제목은 이렇게 수단으로서의 땡땡상이라고 잡았는데, 네네. 다음 시간까지 해가지고요. 여러 언론인에게 주어지는 이제 그런 상도 좀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국경제에서 상을 탄 이제 10월 11일이죠. 네. 네. 자, 한강의 기적이라는 단어가 저렇게 쓰이니 네, 너무 속상합니다. 의미가 변질이 됐고요. 네. 자, 당연히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해자가 되겠죠. 네. 자, 최근에 한번 광주에 갔다 왔었는데요. 네. 광주 터미널입니다. 네네. 네. 저기 더 걸려 있더라고요. 세계 정신이래요. 광주 정신의 세계화에 한강이 기여를 했다. 5월. 네, 그래서 고맙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제 챔피언스. 네. 네. 여기도 이렇게 걸려 있어요. 네. 다 축하를 하겠죠. 네네. 학생교육문화회관에도 이런 식으로. 다시 책으로. 그렇습니다. 좋은 말이긴 한데. 네. 진작부터 좀 책을 계속 읽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책으로 가자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100만 부 팔려고 막 많이 퍼서 나가다가 사실 저 엄마들 사이에서 티식주의자 읽고 다들 너무 놀란 거예요. 이런 내용이 노벨문학상이라니 정말 뜨악한 엄마들이 정말 많아서 어쩌면 약간 그 노벨 문학상 받은 게 역효과를 지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입니다. 결국 그 거짓의 뿌리를 두면요, 언젠가는 그 거짓의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러니까요. 다 알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5.18 기념문화센터입니다. 거기도 이렇게 크게 표약하다가 걸렸죠. 네. 자, 저렇게 하면 우리가 기억한다면 소녀는 언제든지 우리 곁으로 올 수 있다. 네. 좀 제대로 된 그 실상에 기반한 소년이어야 되는데, 네. 허상이라는 거고요. 저희 방송을 보셔야 될 텐데요. 네. 밑에 보시면 이제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민주화운동, 공로자회, 그리고 기념재단 이렇게 단체가 있잖아요. 단체 정말 많네요. 네, 어쨌든 저 단체들이 무언가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결집이 되는 데가 있고요. 또 좀 이렇게 갈라질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네. 좀 5.18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좀 그런 게 보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곳곳에 붙어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다 걸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광주시 전체가 그냥 축하의 이제 분위기가 됐다라는 거고요. 서울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최근 보면. 네. 자, 그리고 이제 노벨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연세대에서도 이렇게 축하하는 스크린 이렇게 띄웠고요. 자, 노벨상 이제 홈페이지 가시면은 노벨상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지난 1년 동안 해가지고 인류의 어떤 커다란 이제 공헌을 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돼 있거든요. 네. 물리, 화학, 생리의학, 그다음에 문학, 평화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1901년부터 이제 그 수상이 시작됐는데 69년도에 이 경제학 분야가 생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은 정말 한강의 이 작품, 그 소설가로서 인류의 어떤 커다란 공헌을 했는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과연 김대중도 그러한가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북한 동포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었거든요. 포로 소환이랄지 이런 것도 전혀 말을 안 했던 그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탔다라는 거, 그 자체도 말이 안 되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공작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국정원 휘슬블로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전에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드린 네. 김기삼 네네. 국정원에서 이제 일하시던 분인데 지금 네. 이제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자, 이분의 이제 만든 이제 홈페이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참조를 하시면 김대중이 이 노벨 평화상 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부 내용인데요. 노벨 평화상 불법 로비 의혹과 실체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 노벨 평화상 이 부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우리가 오늘날 알게 된 사실을 당시 2000년에 알았다면 김대중에게 절대로 노벨 평화상은 수여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도 속아가지고 뭐 수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노벨 평화상이 코미디다. 자, 이제 그 예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네. 헨리 키신저가 받았군요. 그렇죠. 이게 보시면요, 지금 이제 베트남 네. 이 분단 상황에서 네. 이제 평화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 공로로 이제 상을 받게 된 건데 파란 박스 보시면 이제 공동 수상자인 월맹의 레둑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협상을 하면서 네. 그 같이 공동 수상자가 되긴 했지만 네. 이 미국이 휴전 협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화상 수상을 거부했다. 그리고 키신저는 수상을 수락했지만 반전운동가들의 시위에 겁을 먹어 수상식에 나가지 않았다.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예, 보시게 되면은 네, 이 두 사람이거든요. 악수하고 있는 사람. 자, 그래서 베트남 평화가 달성되기는커녕 75년에 공산화, 이제 4월 30일에 함락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의 평화상과 상금을 반납하겠다고 이제 키신저가 이야기했는데 주최자인 노벨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노벨상이 참 황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줬더니만 결국 이 베트남 공산화가 되고 네. 얼마나 많은 이제 그 학살을 당하고 또 그렇죠. 피난민이 생겼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노벨상 받았다라고 해서 그게 정말 평화에 헌신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되게 많습니다. 자, 오바마. 고작 임기 12일째에 이 후보로 등록이 됐고요. 와. 상 받았대요. 네. 정치적이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그렇죠. 있고요. 네. 자, 추후 기울일 노력을 사전에 응원하는 차원에서 수여를 했다. 상을 그렇게 주나요? 뭐 너도 나도 이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면. 너무 심한데요. 정말 참 충격입니다. 자, 코델헐이라는 이 사람은 이제 미 국무장관을 지냈다고 하는데 네. 보시면 유엔 설립에 기여한 공이 있다. 네. 그 루즈벨트 당시에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난민을 거부해서 나치 학살국으로 보냈다. 한 930명, 50명 정도를요. 네. 미국이 받아들여야 됐는데 그걸 거부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살을 당한 거죠. 그런 게 이제 나중에 밝혀졌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라파트. 이 사람이 이제 중동의 어떤 평화, 뭐 네. 이런 거 이제 공로로 이제 수상을 했는데, 자, 장기간 폭력을 조장해온 모렴치한 테러리스트에 불과하다. 자, 그런 식의 이제 평가를 이제 나중에 받게 됐다는 거죠. 이제 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네.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을 하는데, 그 인간의 판단이 그렇죠. 정말 바르지 않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 그럴 수 노벨평화상 있다. 자체가 네. 사실 없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활용할 네.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자, 뭐 심지어 이제 엘고어 엘고어. 환경. 지금 뭐 온난화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요. 이것도 과학적으로 살피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네. 거짓으로 드러났는데 네. 예, 노벨 평화상까지 이제 받았다라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이 김대중이 상을 받았는데 뭐 이제 목포에는 이제 김대중 그 노벨 평화상 기념관이 있고 네. 이제 연세대에는 김대중 도서관이 들어섰어요. 네. 참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예요? 예. 자, 6.15 남북 공동선언과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야. 거짓에서 지금 속아 있는 건데 네. 본인은 이 기관은 뭐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러고 있겠죠. 자, 뭐 관장이 되는 사람이고요. 역대 관장 이렇게 보이시죠? 자, 노벨 평화상 상금을 연세대학교에 기증했다. 아, 그래서. 네. 근데요, 당시에 이제 한 우리나라 돈을 한 11억 네. 정도를 받았대요. 네. 그 중에 이제 한 3억을 여기 기증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8억은 최근에 그 김홍걸 삼남이죠. 뭐 이렇게 그
세금을 내는데 이렇게 썼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어. 네, 그거를 어쨌든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이제 기증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연세대가 원해서 한 건지 아니면 김대중이 원해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그 김대중 사저 옆에다가 저렇게 건물이 같이 있습니다. 아. 예. 자, 그리고 민주, 인권, 평화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예, 빠질 수 없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이제 또 이 생일을 빠뜨려 먹을 수가 없는데요. 자, 24년 1월 8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아, 네. 올해 뭐 10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1월 6일이라고 있는데 네네. 여기 또 8일이라고 되어 있고 또 뭐 구차한 설명을 또 네. 네. 곁들이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또 부친은 24년 1월 16일자로 출생신고했다. 네, 뭐 출생 신고야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좀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 많아요. 너무 생일이. 많습니다. 네, 네, 네. 뭐 23, 24, 25, 뭐 네. 연도도 다 다르고요. 자, 저는 이게 이제 팩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본인은 23년도 1월 6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노란 박스에 주민등록번호 보면은 251203이에요. 아, 25년까지 가네요. 아, 이게 참 황당하다라는 거예요. 자, 도대체 왜 이렇게 생일이 불특정한가? 자, 그리고 이제 이 도서관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클린턴 장집. 네, 뭐 저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축사를 보면요, 뭐 국회의장, 우원식, 전 의장, 네, 문희상,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 나오죠. 네. 5.18 기념재단과 광주시 이 세 개 단체가 이제 뭐 면담을 했대요.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일가 은닉재산 환수 촉구를 했다. 이거 얼마 전이네요? 얼마 안 됐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김대중 재단의 홈페이지인데요. 자, 이사장 권노갑이죠. 아, 네. 네, 뭐 김대중과 동고동 나겠다. 자, 그리고 부이사장에 이제 문희상. 자, 김대중 정치학교장이래요. 정착교죠. 네, 정치학교가 있어요. 매년 뭐 기수를 이렇게 생산해내고 있더라고요. 자, 이사는 자, 광주광역시장 강기정. 네. 자, 전라남북도 지사가 있고 목포시장도 있다. 네네네. 자, 이거 완전히 이제 전라도 이쪽에 어떤 무슨 집중을 그 화력을 받는 어떤 단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책도 나와 있어요. 세상에. 현문 미디어 너무 심각한 책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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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뭐 네. 무슨 노력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제 기회를 덥석 잡아먹는 이제 김대중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자, 광주시 기회도시랍니다. 솔직히 광주에 무슨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무슨 기회가 얼마나 있는지 과연 청년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도시인지 좀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쇼핑몰도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는데 자, 저게 기회가 도대체 무슨 기회일까 참 의문이 들고요. 자, 이제 네. 뭐 영원한 이 노벨 문학상의 후보로만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거론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네. 고은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조직도 이 책에도는 네.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자, 김대중의 국민연합 밑에 네. 자, 중앙상임위원장이 이제 문익환입니다. 네. 자, 그 옆에 이제 부위원장이 고은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고은이에요. 그래요? 꽤 나름 이제 어떤 레벨이 있는 역할을 맡았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네. 김대중 옆에 문익환 그리고 여기 고은이 있죠. 네. 이 사람들이 내란 음모 김대중과 모의를 했다라고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에이? 어떤 이제 뭐 자리에서 저렇게 문익환, 고은 이렇게 두 사람이 뭐 술을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흥에 겨워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요. 네. 저렇게 이제 가까운 사이다. 네.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고은의 과연 이제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이천에 있는 민주화 운동 기념관에서 네. 잘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화 되어 있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이 문학 작품들을 볼 수가 있는데 네. 김지하 시인이 나오죠. 네. 김지하 시는 뭐 여러 작품 많이 냈었고 민주화 운동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밑에 이제 고은 네. 작품 있고요. 자, 뭐 황석영도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80년대에도 뭐 이제 시를 계속 이렇게 써 내려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사진집을 보면 이제 고은이 유난히 눈에 많이 들어오던데요. 네. 시집을 냈다. 자, 그리고 노동해방문학 뭐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탄압이다라고 하면서
저 노태우 정권 타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문학 작품 그리고 뭐 소설가, 시인 이런 사람들이 저렇게 반정부 투쟁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건 이제 통일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가운데 고은 있고 그 옆에 왼쪽에 백낙청. 아,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아, 백낙청이 그때부터. 네, 그 왼쪽에 또 이제 현기영이라고 뭐 순위 삼촌이라고 있죠. 제주 4.3을 다룬. 네네. 자, 이런 작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행진을 했습니다. 남북 작가회의라고. 근데 저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통일이라는 문제는 국가가 정부가 개입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판문점 가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다라는 건지. 네. 저게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도 아닌데 네. 마치 떳떳한 것처럼 저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게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뭐 시인 시력 35주년 문학의 밤이랍니다. 네. 자, 민족문화실 작가회의 이런 작가회의에서 이 좌경화되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뭐 정보도 주고받고 어떤 행사들 네네. 많이 개최한 것 같아요. 뭐 참교육 뭐 이렇게 나오죠. 뭐 어떤 참교육인지 모르겠는데. 자, 노동해방문학. 자, 이 문학을 어쨌든 수단으로서 지금 사용하기 네. 위해서 네.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민족문학이라는 이제 잡지, 자, 자유실천 문인협의회 이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네. 민주화 운동이라는 걸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딴 것까지 분노, 해방. 이게 이제 광주 민중항쟁 뭐 9주년 문학 행사래요. 자, 문학 행사라고 하지만 다분히 정치적이다라는 거죠. 네네. 자, 주최한 걸 보면은 다 광주 전남에 이런 네. 단체들이고요. 네. 자, 뭐 김지아 문학의 밤 해서 또 동대문 천주교에서 이런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고원의 백두산. 한라산이라도 좀 쓰고 백두산을 쓰지. 네, 백두산을 썼다고 합니다. 자, 자유실천선언 30여 문인. 자, 가도 데모를 하려고 했는데 좌절이 됐다. 박정희 정권이고 네. 저런 시위는 좌절되는 게 맞죠. 자, 서민의 신명, 자, 서민, 뭐 민중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고 나오는데요. 저렇게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말들을 좋아합니다. 자, 청작가 비평. 예, 이게 지금 이제 무크주로 나왔군요. 정관이 됐다가요. 네, 85년도에 이제 부활을 한 거예요. 네네. 자, 뭐 85년 뭐 전두환의 독재라고 했는데 저렇게 다시 이 해제를 해준 거 보면은 네.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존중해줬다라고 그렇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황석영도 뭐 이렇게 연행 항해해서 뭐 협의해서 성명을 했다. 자, 이제 노동문학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자, 6월 항쟁 소설 이렇게 나오죠. 자, 노동문학 전형이 달라지고 있다. 자, 6월 항쟁, 뭐 4.19, 뭐 4.3, 5.18 이런 이제 문학이 이제 등장을 하는 어떤 뭐 네. 시작점이 됐다라는 거고요. 자, 노동 빈민문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 기억나는 작품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뭐 제가 그런 소설이 잘 눈에 안 들어가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민주화 운동을 이어나가고자 했다. 그러니까 쟤네들은 너무 네. 오래전부터 네. 이 문학계를 잡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네네. 네, 문학 결국은 예술계인데 지금 보면 그동안에 해왔던 저들의 노력이 정말 경이로울 정도예요. 예. 자, 민중문학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동아일보를 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고은 선생이 선봉장이었다. 70년대 이 네. 민중운동. 그리고 자유실천 문인협의회 문학운동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이 글을 쓴 자신은 이 운동을 제대로 떠받들지 못했으면 네, 부끄러움, 자책감. 네. 항상 좌익들이 말하는 그 부채의식이죠. 네. 그러니까 항상 거짓에 이렇게 속아 있으면요. 네. 쓸데없는 이제 부채의식에 젖어들게 마련이라는 거죠. 자, 이런 식의 글을 썼다. 자, 그리고 열사와 예술공간이라고 문학이 돼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4월 혁명, 5.16 군사 쿠데타로 민주주의 열망이 짓밟힌 1960년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소설은요, 다 좌익사관에서 시작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막 암울하다, 뭐 서슬 퍼렇다. 네, 그런 소설 자체가 다 거짓을 이제 함유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이제 5.18 다루는데요. 자, 저런 제목들을 단 작품들이 이제 뭐 광주의 어떤 진실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다 그게 거짓이라는 거죠. 자, 뭐 저항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고 출판 및 배포가 금지되는 탄압을 받았다. 탄압이 아니고 법 집행입니다. 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출판 금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 작품들이 좀 나오는데요. 깃발이라는 게 이 작품이 있어요. 자,
홍희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명은 홍희윤이고요. 네. 자신의 이제 남편이 황석영이었죠. 그렇군요. 아마 황석영으로부터 여러 가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고요. 이 사람은 70년대 한 중후반에 이제 해남으로 내려와가지고 부부가 생활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때 뭐 윤한봉도 만나고 뭐 이런 일들이 다 알려져 있죠. 네. 자, 뭐 이제 전태일 하면 이제 뭐 노동문학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네. 자, 이제 김준태라는 시인이 등장하는데요. 뭐 광주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많이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유공자로 되어 있는데 뭐 동명인지 모르겠어요. 자, 창작가 비평. 좋아하는 분이군요. 예. 창비. 예. 이 노예문학상을 만들어낸 네, 그렇습니다. 창비죠. 저기에 이제 물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 계속 삐딱선을 타게 된다는 거고요. 자, 김남주. 김남주는 이제 뭐 민중혁명이 일어나면은 우익들 200만 명은 이제 죽여야 된다라고 수인번호 317죽이라는 책에서 이제 밝혀놨죠. 자, 그런 자의 시집을 고은이 엮었다. 제목도 나의 칼, 나의 피죠. 네. 피를 봐야 된다라고 했던. 자, 도대체 김남주가 뭐 무슨 좋은 시를 썼나 싶은데 또 운동권에서는 많이 찬양을 받고 있죠. 실천문학 해가지고 또 뭐 김지하, 뭐 백낙청, 고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문학뿐만이 아니라 뭐 미술, 예술 이쪽 분야에 대해서도 다 이 민주화운동 기념관에서는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고은이라는 사람이 70년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을 네. 하면서 이 네. 문학 작품을 통해서 나름대로 쌓아 올린 게 있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노벨상 후보로서의 이제 고은인데요. 매년 10월만 되면 정말 이렇게 TV, 뭐 라디오 이렇게 계속 방송이 됐었거든요. 네. 2011년, 12년이 그때군요. 네. 맞아요. 그때 항상 우리나라 첫 노벨 문학상이 나오냐 마느냐 막 이런 얘기 봤던 것 같은데 네. 그 대상이 고은이었는데 네. 싹 사라졌죠. 그렇죠. 그 전부터 계속 이렇게 네, 네. 올랐었는데 후보로. 자, 뭐 이제 발표를 시작한다. 근데 항상 이렇게 도박 사이트 몇 대 몇이다 이것만 저는 기억에 남거든요. 뭐 누가 더 높네 낮네 이렇게 하면서 네, 네. 했었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자, 황석영도 이제 요 2013년도에 네, 네. 이름이 나오는데 당시 일본 작가 오에 겐자부로라는 이제 수상자가 이런 네. 예언을 했대요. 근데 예언한 사람들이 다 수상을 했는데 지금 황석영만 못 받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뭐 유력하다 뭐 이렇게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니까 댓글이 이렇게 달렸어요. 이 당시만 해도 이렇게 정상적인 댓글이 달렸는데 네. 5.18 배후 조종자 고은과 북한에 몰래 입국한 황석영 인간을 노벨상 거론은 노무현, 김대중 일당 지지다. 자, 만약 일어난다면 김대중처럼 국가 수치다. 네. 그러네요. 추천 많은 댓글에 저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10여 년, 11년이 흘러가지고 네. 고은과 황석영의 정신을 계승한 한강이 타게 됐다는 거죠. 네. 자, 빨갱이들만 노벨우 대상이라니 유문열이 훨씬 낫지 않은가. 네. 자, 그렇죠. 만약에 황석영이가 노벨우 상을 받게 된다면 한국인들은 졸지에 대중이가 평화상을 받은 것과 똑같은 나라 망할 징조가 일어났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네. 그렇죠. 황상이 많이 받으면 네. 근데 이제 한강이 받았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망조가 일어났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100만 권 이상이 팔렸다는 네, 게 네. 안타까운 이 나라의 현실이고요. 자, 그리고 이 황당한 좀 기사인데요.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네. 저 문화역사연구소장이 이야기를 네, 했답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고은은 너무 정치 편향적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스웨덴 영어 이게 번역 출판을 많이 해야 된다. 네. 자, 수상자들은 보면은 스웨덴어 번역 출간을 현재 4권에서 10년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평균이 6.6권 이상으로 네. 많이 내야 되고 대외 문학상을 8회 이상 수상해야 된다. 네, 네, 네. 이렇게 해야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네. 전략을 세운 거고요. 네. 자, 한강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맨부커상을 네, 탄 맞아요. 이후로 네. 대외 문학상을 이제 5차례 네. 타고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지난 말씀드렸지만 네. 프랑스에 제가 출장 갈 때마다 한강의 책을 프랑스어로 번역된 책을 제가 매번 봤어요. 그것도 가장 좋은 매대에서. 네. 2010 그때가 4년, 5년 뭐 이때였거든요. 6년에는 맨부커상 받았을 때는 정말 크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돈이거든요. 그렇죠. 한마디로 노벨 문학상 받으려면 지금은 돈을 많이 쏟아부어야 된다. 지금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김대중 평화상처럼 돈으로 샀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런 상들을 타기 위해서 뒤에서 과연 누가 어떤 식의 노력을 했을까. 그런 바탕에 노벨 문학상을 탄 거거든요.
자, 민족 문학적 사고를 철저히 버려라. 근데 버릴 수가 없죠. 네,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 사이버 공간에서 비난이 없어야 한다. 자, 외무부가 배전의 외교력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기관이 노벨상 수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대요. 네. 이건 저게 지금 상당한 이야기가, 2016년이군요. 예. 네. 이제 고은이 그 사태가 일어나기 전이죠. 네. 그러니까 김대중이 국정원 동원해가지고 선을 네. 타니까요.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한심스럽고요. 자, 전북 군산, 뭐 경기도 안성, 수원, 뭐 공원과 좀 관련이 있는 이런 지자체에서 뭐 공원도 만들고 연구소, 뭐 학회 이런 걸 만들었대요. 이미 이 시점에 만들어져 있었대요. 아, 그랬군요. 네. 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네. 정말 한심스럽고요. 자, 근데 네. 정작 국민들은 원할까? 그렇죠. 네. 자, 또 베팅 사이트. 도박이 이렇게 나오고. 자, 한영우 노벨재단 특임 고문은 가능성에 대해서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 조직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 네. 아,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자, 미국 평론가. 정작 고은의 시는 한국에서 많이 읽히지 않고 있다. 읽어보셨어요? 아, 전혀 못 찾아보질 않았습니다. 저는 네. 고은이라는 작가에 네. 대해서 그 미투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누군지도 몰랐어요. 아, 네. 자, 불만과 무관심을 표현하는 이제 네티즌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수상해야 작가의 작품이 가치를 인정받는 것인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야 나라의 국격이 높아지는지 의아해 보인다. 네. 자, 그러니까 또 댓글이 달렸는데요. 자, 노벨재단 특임 고문. 헛소리래요. 네. 맞는 말이죠. 노벨상 배출하려면 조직적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지원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참 한심하고요. 네. 자, 고은이 기레기대가 많은 작가다.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은 저도 잘 몰랐었거든요.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작품이 있길래 올라가나 네. 했었지. 네. 자, 그리고 이제 네, 이 그렇죠. 18년도 네. 자, 미투. 이거 이후로는 일자 거론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정말 작품성이 있었다면 그래도 거론이 되지 않았을까요? 참 한심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한강이 받게 됐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5.18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작품집이 자, 당연히 북한에서 발간이 됐습니다. 90년도 이제 10주년 기념해가지고 자, 분노의 지점에서라는 이제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네. 자, 이제 책 처음에 보면 이제 자주민주통일 네네. 해가지고 우리의 소원 통일 네. 이런 가사를 적어놨고요. 자, 차례를 보시면 고은이 오, 네. 예, 김남주. 당당하게 예, 올라가 있죠. 자, 김준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시인. 자, 김지하, 백기환, 신경민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사람들이 뭐 인쇄를 받고 저렇게 넘겼을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거 지금 북한 책이죠? 네, 북한 책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문익환도 나온다. 아, 그러네요. 자, 문익환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자, 고은과 문익환 그렇게 같이 춤출 정도로 네,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요. 사이인데요. 네. 자, 이 시가 이렇게 실려 있대요. 아, 문익환 남조선. 네. 기어코 북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자, 89년이 가기 전에 진짜 갈 거라고 해서 진짜 갔죠. 진짜 갔습니다. 가서 김일성하고 저렇게 좋아하면서 껴안고 있어요. 네. 3월에 방북해가지고요. 네. 내려와서 이제 뭐 어쨌든 수감이 됐죠. 네. 자, 야. 조국 통일상까지 북한에서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김일성의 입맛에 맞게 네. 네, 운동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럼 문익환 어떤 사람인가? 지금 이 사람이 살았던 통일의 집이라는 곳이요. 박물관 형태로 해가지고 네, 뭐 지금 개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보시면은 아들 배우 문성근이죠. 네. 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정진우 목사 해가지고 또 배우 권혜호가 나오죠. 네네. 자, 그럼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고요. 네네. 뭐 탄생 100주년 심포지엄이 열렸대요. 아, 정말 끼리끼리 모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LGCK죠. 한신대. 아, 그렇죠. 자, 이런 조직들이 왜 뭉치는가. 네. 자,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뭐 설교집도 출판하고 아동서적까지 또 출간을 할 예정이다. 통일 할아버지 문익환. 그러니까 애들이 다 세뇌 되겠죠. 저거 보면은. 네. 자, 지금 통일이지 이제 이런 식으로. 아니, 북한에 가서 김일성하고 얼싸안고 내려온 사람은 저렇게 지금 기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화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겠죠. 네, 우리 민족끼리.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고요. 평화와 통일을 꿈꾸는 공간이래요. 어떤 평화? 네, 자유를 외치지 못하는 네, 그리고 적화된 그 평화 통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저렇게 온갖 것들이 다 붙어 있어요. 네, 유니크한 통일의 집 박물관에서 서울 미래유산이에요? 네. 자, 뭐 민주 유공자의 지라고도 되어 있죠. 네, 이제 5.18 관련해가지고 된 거고요. 이런 사진이 걸려 있대요. 이 그림이. 어머. 야, 너무 정치성이 너무 잘 드러나는데요. 네, 통일운동가들이죠. 통일운동가. 네, 네, 거기에서 말하는. 저희 어떤 통일이냐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좋아하는 통일이겠죠. 네. 네. 저렇게 한결에랄지 뭐 한 나라, 뭐 한 마음 하나하나 생각하는 게 다 개인이 사라지는 겁니다. 네, 네, 네. 다 뭉쳐가지고 그냥 우르르 몰려가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가 타계했을 때 네. 장례식 행렬인데요. 뭐 깃발 보면 뭐 민주 와. 자주 통일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죠. 네. 성대하게 치러졌고요. 자, 김대중이 빠질 수가 없죠. 와가지고 눈물을 흘렸고요. 자, 이제 2007년입니다. 여기 한신대 가가지고 이런 비석을 세웠대요. 아. 자, 장고대 아닌 그 장고대 시도 네네. 이제 그 세웠죠. 아까 북한 책에 나왔던. 예. 네. 자, 이런 이제 시비까지 또 따로 지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신대 뭐 내가 신학대 가겠다라고 해서 간 학생들이 네. 저거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네. 자, 한심스러운데요. 자, 저는 동아리가요. 문익환 목사와 전태일 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대의식과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를 알아봤다. 기독교인 사회 참여. 네, 저 가운데 뭐 조규청 교수라는 사람이 지금도 교수하고 있더라고요. 자, 과연 저 학생들이 이제 목사가 되었으면은 어떻게 돼 있을까? 끔찍한데요. 네,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어떻게 될까? 안타깝습니다. 자, 뭐 이렇게 또 총학생회장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 한신대 나온 목사님인데 믿고 걸러야겠네요. 그렇다고 봅니다. 네. 저기는 저는 신학대라고 볼 수가 없고요. 네. 뭐 학교에서는 이런 이제 행사를 다 네. 자연스럽게 네.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